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단기적 좀 바닥이 나와준 것 같고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하게 좀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협상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에 다우지수는 무려 11%를 폭등했죠. 그래서 그 수치는 보니까 87년 만에 그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해줬고요.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상승에 유지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분봉상으로는 좀 2시쯤이 좀 위기였는데요. 요 시기 때에 좀 밀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분봉상으로 122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 주고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그림으로 요 시간대에 밀리는 듯 했으나 다시 좀 상승해주면서 강하게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조금씩 정상화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우선 현재 기준으로는 나스닥 선물지수는 조금 빠졌네요. 0.98% 빠진 상태이고 원달러 환율은 1233원 32원 요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90원까지 갔었던 게 일주일 정도 전부터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원달러가 1250원 언더로 빠졌고 빨리 좀 1200원대를 깨면서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WTI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유가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 유가가 더 뭔가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바이러스 이슈가 얼마나 더 확진이나 사망자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퍼지느냐, 이 두 가지가 좀 확실하게 잡히는 시점이 명확한 반등의 시점이 아닐까, 불안감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좀 해소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는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구간에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갭으로 빠진 이 구간을 터치를 좀 이렇게 양봉으로 해주면 이 라인 안에서 뭔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도 받거나 여기를 뚫어내면 좀 강하게 갈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요 구간에 이 양봉이 좀 닿거나 혹은 닿고 내려오는 요 순간이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좀 상승한 분에 대한 약간의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매매할 때 요 차트상으로는 요런 상황과 또 현재 전세계 시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만약에 지금 갑자기 좀 이제 오르다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요 구간을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갭으로 밀어버렸던 요 라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조금 그래도 덜하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좀 덜 갭 떨어지면서 빠졌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무겁기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아주 강하게 그 시총을 엄청 높이면서 가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한 이 정도 구간, 요 라인 안에서, 요 구간 안에서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22평선을 터치하고 좀 밀린다든가 좀 그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틀 연속 상승을 해줬고 내일이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상승 기조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유지되지 않을까, 종목별로 그런 좀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매동은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 원 가량 팔았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기관이 좀 적게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개인이 대단합니다. 4천억도 순매수를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외인이 좀 팔았고요. 개인하고 기관이 좀 사주는 장세, 기관은 뭐 약하게 순매수했지만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동은 코스피의 외인이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신용 상태를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일 기준으로 지금 3조 1000억원 역시 빠졌습니다. 1000억 정도 더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정도 빠져서 3조 3000억원, 합이 6조까지 지금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많이 좀 빠진 상태고, 그래서 이 신용으로는 상당히 좀 가벼워진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시 뭐 상승할 때 신용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두가 안 나서 크게는 신용이 좀 들어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의회 타결 이슈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모처럼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을 그냥 빠르게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최근에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래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는 부분은 좀 많이 그 기준이 모호해진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대부분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분이 중간에 조금 빠지더라도 계속 수급이 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약간 물리고 사도 그래도 수급이 계속 몰려있고 양봉이 일봉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는, 고가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이 꽤 되거든요. 지수만 받쳐준다고 하면. 그래서 주로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이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 종목에 대한 기준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 뭐 이게 뭐 추천해서 사십시오 이게 갑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제 기준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종목들이고요. 한 웰크롬부터 KH바텍까지 말씀드릴게요. 웰크롬은 우선 아시겠지만, 웰크롬 하면 마스크 대장주 아닙니까? 시제는 키트, 그리고 뭐 한국알코올 뭐 이런 애는 알코올 손 세정제 관련 주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합니다만, 우선은 보시면 웰크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하게 갔었고, 두 번 가고 3파가 나오느냐, 소위 말하는 3승 3파. 근데 이게 브론즈밴드 상단 맞고 그냥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내리 꽂아버렸고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다른 종목들이 뭐 시젠도 그렇고 엄청난 종목들이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시젠, 뭐 랩지노믹스, 셀트리온제, 수젠텍, EDGC, 미코, 아주 전부 그냥 YBM넷까지 싹 다 바이러스 이슈 관련 주인데, 이 중에서 웰크롬만 현재 지금 이렇게 강하게 가고 밀리고 나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고개를 좀 들어주면서 순환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웰크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긁어보면요, 이 정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요 선이, 이 선을 지지해 주느냐, 이렇게, 아니면 밀려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00원 정도 라인이, 그 6,500원 정도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좀 양봉을 뽑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바이러스 이슈가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세게 가지 않았습니까? 시젠도 그렇고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이요. 그래서 얘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다, 충분히. 왜냐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유심히 지금 볼 생각이고요. 뭐 매동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젠백스를 말씀드리자면, 얘도 좀 어제도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젠백스가 투자 주의 환기 종목인가요? 환기 종목으로 좀 선정이 돼버렸어요. 그 재무제표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어제 시간 그 동시호가죠. 3시 20분부터 3시 반 동안에 기관이 다 던지고, 왜냐면 코스닥 150 종목에서 편출돼야 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건 스탠리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한 130억 정도 산 것 같아요. 다 받아서 그 물량을 들고 오늘 이렇게 어쨌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GV1001 치매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좀 상당히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회계에 관련된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 상당히 충분히 조정받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림이었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했었는데 회계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뒤늦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전환사채도 12물량도 계속 이렇게 회사에서는 발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재무라든지 좀 이런 회계 쪽에는 조금은 스크래치가 같은 종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그럼에도 어떤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 강력한 어떤 힘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조금 더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라닉스입니다. 라닉스는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뭐 얘가 대장은 아니라고 좀 최근에 이렇게 그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가요? 걔가 지금 두 명이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어 보면 여기가 저점이었고 여길 깨진 않았었는데 이 저점을 하회하면서 아주 그냥 반타작이 났었거든요. 그랬다가 얘가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요 저점이죠. 뭐 5,000원, 한 5,900원, 6,000원 정도 요 라인을 양봉 종가로 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워낙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에요. 가벼워서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쑥 뽑아서 올리는 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걸 뚫고 만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워낙 변동성이 좀 강해서 수급이 몰려면 한 번에 쑥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고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갭 이렇게 떠 있는 요 구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좀 크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MC넥스는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에요. 모듈 뭐 아시겠지만 이미지 센서를 그 렌즈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광신호 이제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을 렌즈 광신호에 대해서 RGB 전기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얘가 갤럭시 S20에도 이슈가 있고 또 자율주행에도 있고 또 드론에도 있는 좀 여러가지 이슈의 그 카메라 모듈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엮여있는 좀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강하게 쭉 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렇게 장기 평선을 터치하고서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조정을 급하게 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많이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얘도 좀 이렇게 3만원 정도 선까지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전체로 다 지금 관종이 좀 놓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국일제지입니다. 아시겠지만 국일제지인데 얘도 이 5,000원 선을 끝까지 지켜주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주 그냥 빠져버렸는데 그래도 이 장기 평선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도 좀 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이슈가 생긴다면 이 그래피는 충분히 5,000원대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더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은 상태에서 였기 때문에 많이 밀리진 않은 그림이고 하기 때문에도 좀 5,000원 정도 선까지는 그림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그리고 CM제약입니다. CM제약은 제가 계속 그 구독자분들도 많이 관심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3,400원 정도 라인을 안타깝게도 깼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그림이에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3,400원 라인을 복귀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다시 한번 이 4,000원, 4,500원 선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는 종목이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조현병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살아있거든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한데 얘가 엄청나게 좀 조정을 지금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이젠 얘도 보시면 122평선이죠. 122평선을 잠깐 깨주면서 나오고 있고
다시 반등의 그림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모든 종목들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이 22평선까지는 시장만 좀 받쳐주고 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KMW도 역시 5G 대장주답게 장기평선을 깨진 않고 얘는 이렇게 반등 쳐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는 그래도 그죠? 박스권처럼 이렇게 움직여 줬거든요. 그리고 또 복귀를 했어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장주 자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뭐 6만원 요 라인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요 라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밀리고 하는 이제 그런 순간은 좀 지났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시장이 좀 반전되면, 그러면 바이오도 바이오인데 5G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이슈가 있지 않을까. 저는 묵직하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이런 묵직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외에서는 이 KMW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하고 또 계약한 부분도 있고요. 5G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KMW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KH 바텍입니다. 얘는 폴더블 관련주여서 가격이 좀 갔었는데 제가 한 이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고점을 찍고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뛰어넘으면서 25,000원, 6,000원 정도에서 밀렸는데 충분히 지금 세게 빠졌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 장기 평선은 지금 뚫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기 평선을 찍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2만원 정도 요 라인에서는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저는 22,000원 요 박스권 안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된 이슈도 전혀 문제는 없었거든요. 전혀 문제 없었던 상태에서 밀려버린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SK하이닉스 요 정도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등하는 반등폭을 다 먹지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종목을 많이 알고 어떤 종목이 좀 무겁게 가고 어떤 종목이 가볍게 팍팍 뛰어다니고 그러는지를 좀 아시고 그 종목의 특성을 좀 아셔야지, 이 종목은 좀 물고 있으면 올라가겠다, 이 종목은 반짝 반등할 때 팔고 나와야지, 이런 감이 오실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시장에서 회자되는 종목들만 보신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을 다 수익으로 빼서 드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을 이제 좀 다양하게, 다양한 이슈에, 다양한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들 내일 좀 어떻게 가는지 좀 구경을 좀 해보고 해보면서 시장을 좀 관망할 생각이고, 오늘 선물시장 그리고 10시 반에 미국시장 또 다른 어떤 부양책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테마, 바이러스와 유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세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이번 한 주의 반등을 조금 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반등하는 시장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